2014년 7월 31일 밤 9시 반경입니다. 이제 고된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약주를 한잔 하고 계시던 우리 서 형사님께서 네.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최 형사님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. 그 최 형사 말이 실종 신고가 하나 들어왔대요. 네. 아침에 나간 남편이 밤 9시가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온다고 아내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. 한 그리고 9시? 아침에 나갔다가 9시에 안 들어오면 퇴근이 늦을 수도 있고 끝나고 뭐 회식 자리도 있고. 그쵸,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수도 네. 있을 것 같고 한데. 신고를 했던 그 정 씨의 아내가 하는 말이 누굴 만나러 강화도에 잠깐 다녀오겠다.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. 강화도에 아, 네. 누굴 만나러? 그래서 제가 최 형사한테 아니 강화도에 누굴 만나러 왔다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 김땡땡 씨 만나러 왔다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왜요? 바로 말했죠. 야 이거 살인 사건이야. 어머, 바로. 어머. 그 그냥 얘기만 실종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네. 그 김땡땡이 누구길래? 아주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떠돌던 아주 괴이한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요. 김 씨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죽거나 사라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소문이 신빙성이 있던 게요. 그 제가 2012년에 발령이 나가지고 강력팀장으로 강화경찰서에 처음 갔거든요. 네? 그래서 이제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중 미제 사건을 쭉 살펴봤어요. 네. 근데 딱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실종 사건, 1건은 변사 사건이었어요. 네. 근데 특이한 게 그 3건 다 유력한 용의자가 1명인 거예요. 근데 그게 바로 김 씨였어요. 아. 야, 이게 뭐야? 와, 이게 뭐야? 뭐야 이게?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에 김 씨의 내연녀 윤 씨가 실종이 됐고요. 네? 3년 후인 2004년엔 김 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 강 씨가 또 실종이 됐고요. 그리고 또 2년 후인 2006년에는 강화의 한 펜션을 관리하던 박 씨가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. 이 3명이 사라지고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김 씨였던 겁니다. 어머. 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잖아요. 네네. 내연녀, 직원, 그리고 펜션 관리인까지. 강화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업도 같이 하던 사람이었는데요. 김 씨가 30대일 쯤에 강화에 부동산 열풍이 불었거든요. 그때 부동산에 손을 댔는데 돈을 아주 끌어 모았더라고요. 어머, 어머. 그러니까 이제 김 씨가 땅을 사는 사람들 상대로 가짜 계약서를 쓰거나 돈을 받고 명의 이전을 안 해주는 일이 허다했대요. 그 범죄잖아요. 예. 그래서 김 씨와 갈등을 겪는 사람이 막 늘어났고 어머,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던 사람입니다. 김 씨가. 그래요?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사건 있잖아요. 사라진 2사람과 사망한 1사람 모두 김 씨하고 부동산 문제가 이미 얽혀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럼 일단 김 씨가 수상하긴 한데. 그럼 뭐 어떻게 다 미제 사건이 될 수가 있지? 그렇게 김씨가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데 한 사건도 아니고. 사건이 발생한 게 다 2000년도 초 중반이잖아요. 네. 당시엔 CCTV도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. 예. 그래서 수사 기록을 보니까 3건 모두 김 씨가 범인이라는 정황은 많은데 직접적인 물증이나 증거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.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고 미제로 남은 거였어요. 너무 유력한데. 너무 유력한데 증거가 없어서. 그래서 우리 서 형사님이 사건 기록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시면서 이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 계셨대요. 그런데 그 3사건의 용의자였던 김 씨가 마지막 사건이 발생하고 8년 뒤인 2014년 또 다른 사건의 용의자로 형사님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. 4번째였던 거죠. 애초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그 실종된 정 씨는 이 용의자 김 씨와는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실종된 정 씨 역시 김 씨와 땅 문제로 엮인 사이였던 거예요. 또 땅이야? 예. 어머. 그 정 씨가 김 씨에게 땅을 사고 대금을 줬는데 김 씨가 돈을 받고 명의 이전을 안 해준 거예요. 또 아는 거야.
그래서 정 씨가 고소를 했고 돈을 주라고 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김 씨가 돈을 안 줬대요. 그러다 실종 신고가 된 그날 아침에 김 씨와 단판을 짓고 오겠다. 그러면서 나간 정 씨가 그 길로 사라진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신고가 접수된 날 제가 김 씨를 그래서 경찰서로 데리고 왔죠. 네. 그날은 이제 참고인으로 데리고 와서 정 씨랑 만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왔길래 만났다라고 네. 하더라고요. 네. 정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네.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. 한 2, 30분 정도 얘기하다가 그냥 돌아갔다. 어. 그 얘기만 했어요. 만나긴 했는데 뭐 오래 있진 않았다. 그렇죠.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. 예. 야, 이건 뭐 믿을 수도 없고 뭐 안 믿을 수도 없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일단은 진술을 받고 이제 김 씨를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최 형사님의 눈에 뭔가가 띄었다고 합니다. 뭐가요?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. 근데 슬리퍼에 빨간 액체가 세네 방울 묻어 있더라고요. 빨간 액체. 이거 김 씨 이거 피 아니에요? 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 소리냐? 이거 페인트다. 그러길래 그럼 이거 우리가 좀 확인해봐도 되지 않겠냐? 라고 했더니 제출하더라고요. 오. 그래서 그 슬리퍼를 국가서에 감식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죠. 그 사이 우리 형사님들은 사라진 정 씨를 일단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중요하죠. 이런 상황일 때 저희들은 보통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실시를 합니다. 네. 근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이 김 씨 집에서 근거리는 5km 내로 나오고 잔디밭 공터가 나오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정 씨 휴대폰의 마지막 GPS 위치가 찍힌 곳인데요. 네. 저희 휴대폰을 찾았고, 저기 있네. 네. 그 주변을 이제 수색을 해보시니까 정 씨의 지갑도 나왔네요? 네.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정 씨의 지갑, 사원증, 소지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누군가 이거를 버린 걸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. 정신은 없었고요. 그때 당시 저희가 수색을 했을 때는 정 씨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. 일단 사람은 없어졌고 그죠? 우선 실종 당일 오전 11시 30분쯤에 정 씨 차가 김포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는 건 CCTV를 통해서 확인됐어요. 네. 그리고 약 2시간 뒤에 정 씨의 차가 강화도를 다시 빠져나가더라고요. 네. 근데 잠깐만, 아까 김 씨는 2, 30분 뒤에 정 씨가 갔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빛이 반사돼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네. 운전하는 사람의 옷 색깔이 강화도를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다른 거예요. 어머. 들어올 때는 밝은색 옷이었는데 나갈 때는 어두운 색깔이었어요. 어머.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. 그 옷이 아예 다르죠. 네. 보면 이제 목 쪽 이 셔츠만 봐도 달라요, 목 쪽. 확실히 다른데요, 확실히? 정 씨 아내한테 확인해 보니까 네. 밝은색 옷은 자기 남편의 옷이 맞대요. 근데 강화도를 나갈 때 입은 어두운색 옷은 자기 남편 옷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아. 아니 그러면은 강화도를 빠져나갈 때는 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래서 CCTV로 정 씨 차를 계속 추적을 했어요. 근데 김포의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차가 발견이 돼요. 어머. 그리고 그 주차장에서 나가는 사람은 검정 옷을 입은 김 씨인 거예요. 어머. 이게 이제 그 주차장을 나가는 사람이 입은 옷이 김 씨가 조사를 받았을 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으니까. 형사님 딱 바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. 바지도 같은 바지 아니야? 근데 조사 받을 때 이렇게 왔다는 예, 거예요? 조사 받을 때 슬리퍼 신고 저렇게. 이 주황색 반바지에 김 씨가 왜 정 씨 차를 몰고 김포로 간 거지? 혹시 정 씨 집이 김포였나요? 아니요. 정 씨는 김포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. 아, 그래요? 그것에 김 씨가 차를 버린 거예요. 어머. 문제는 분명 김 씨가 김포에 차를 버리고 강화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강화로 왔을까? 그게 문제였던 거죠.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겠어요?
살인 사건이나 이런 강력 사건으로 다급한 심정에서 버스나 전철 이용한다는 건 좀 어렵고 대개 보면 빠른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했다고 봐야죠. 확인해 보니까 그날 강화로 들어온 택시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김포 개인 택시 조합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태운 기사님 있으면 꼭 좀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. 오. 김포 돌아다니면서 계속 CCTV를 까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. 형사님이세요? 저 택시 기사인데 어머. 이 사람 제가 태운 사람 같은데요? 야, 그러더라고요. 진짜요?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그날 길에서 어떤 남자가 네. 손에 내비게이션을 들고 서 있길래 택시 잡는 줄 알고 옆에 차를 댔대요. 그러더니 안 타더래요. 근데 또 마침 다른 손님이 있어서 그 다른 손님을 태우고 이동을 했다가 네. 다시 그 자리에 와보니까 그때는 그 택시를 타더라는 거예요. 어머. 근데 그때 손에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더래요. 하도 이 현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두번 만났으니까. 일단은 동선이 지금 다 보이니까 자기는 이제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면 동선이 나오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떼어가지고 버리고 그 택시를 탔다는 거잖아요. 아.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내려준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강화에 있는 한 공원이었어요. 확인해 보니까 김 씨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었어요. 그 공원에 있는 CCTV를 다시 까봤죠. 네. 김 씨가 내려서 자기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딱 찍혔어요. 집에서 내리면은 의심받으니까. 의심받으니까 멀리서. 멀찍이 내려서 걸어왔는 모양이네요. 상당히 지능적인 용의주도한 놈이에요, 이 사람이. 그렇죠. 그렇게 용의주도한 김 씨가 네. 김포에 다녀온 후에 자신의 소유인 트럭을 타고 또 나가더랍니다. 아, 트럭을 타고요? 이건 어디로 가느냐? 바로 정 씨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. 어머. 그 지갑이랑 휴대전화 떨어져 있던 그 거기에. 거기요? 거기. 그러면 김 씨가 정 씨 죽였네. 물건들을 거기 버렸다는 거는 죽이고 물건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이제 수상하긴 한데 지금 이 행적만 가지고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그 3개의 사건이 있잖아요. 그 사건들의 유력한 용의자였다가 혐의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체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번에도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, 지금 상태로서는. 그래서 일단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 있고요. 그래서 이제 4번째 사건은 이거는 뭐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때마침 우리 손 형사님께 연락이 한 통 오게 됩니다. 바로 지문 감식 담당자입니다. 그죠. 제가 그 지문을 채취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 김 씨의 지문이 거기서 나온 거죠. 버릴 때. 그렇죠. 버렸으니까 거기 지문이 남았을 것이다. 그쵸, 그쵸. 자, 그리고 또 하나. 김 씨가 올 때 뭐 신고 왔죠? 슬리퍼. 그때 그렇죠. 슬리퍼. 피 거기에 딱 빨간 자국. 페인트라고 그랬잖아요. 네, 페인트. 그렇죠. 김 씨는 페인트라고 우겼죠. 네. 근데 튀었어요? 사실 그 진짜로 눈에 보인 건 페인트가 맞았어요. 아, 페인트였어요? 근데 다만 저희가 그 슬리퍼를 통째로 의뢰를 했거든요. 네. 국가서에서 감식을 해갖고 눈에는 잘 안 보이는 혈흔을 채취를 한 거예요. 어머머머. 미세히. 그 미세 혈흔에서 또 정 씨의 DNA가 나온 겁니다. 그 김 씨의 슬리퍼에서. 그러면은. 그러면 소지품에서 김 씨 지문도 나오고 네. 슬리퍼에서 혈흔까지 나오고 맞습니다. CCTV의 행적까지 잡혔으면 김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? 확실하죠.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용감한 형사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?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아차 싶었습니다. 네, 그거예요. 시신을 찾는 것이 형사들의 마지막 이제 그렇네. 수사입니다. 그래서 우선 정 씨가 김 씨 집에 들어간 뒤로 나온 흔적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형사들이 다 모여서 김 씨 집부터 싹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.
그때 김 씨가 살고 있던 곳이 약 800평 정도 되는 부지였는데 어휴, 그 안에 장어 양식도 하고 횟집도 운영하고 아이고. 마당에는 과수원도 지어놓고 살고 있었어요. 그 땅을 다 파면서 수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김씨집에 큰 연못이 있었거든요. 네. 어. 그때 제가 그 연못도 수색하자고 그래서 잠수부를 불렀어요. 그랬더니 이제 김씨가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안에 물고기도 마음껏 잡아서 드시라고 어머. 이렇게 당당히 말을 하더라고요. 태연하게? 예. 그래 저희가 그 김 씨의 집을 그 일제 수색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집이 엄청 지저분해요. 삽도 있고 곡괭이도 있고 별의별 연장들이 다 넣어지려고 있고 또 거기서 뭐예요? 식당도 하잖아요. 개도 잡고 닭도 잡고. 아이고.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핀지 동물 핀지 엄청 많은 거예요. 잡다구리한 게. 근데 사실상 여기서 저희가 수색을 했지만 제대로 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. 너무 너저분했군요. 김 씨의 집 일대에 있는 CCTV를 계속 역추적하던 최 형사님의 눈에 수상한 장면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. 김 씨가 정 씨의 차하고 유류품을 버리러 나가기 전에 트럭을 모고 나간 게 찍혔어요. 네. 그리고 약 30-40분 뒤에 다시 집 쪽으로 돌아와요. 나가서 뭔가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네요. 찍고 왔다든지. 아,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그 사이에 시신을 버리고 온 게 아닐까 싶었죠. 가는데 10분, 오는데 10분, 시신 버리는데 20분. 딱 걸릴 거리가 어딜까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 수색을 했죠. 근데 거기에 낮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네. 느낌이 딱 그 위로 오더라고요. 야, 그러니까 이제 이동 동선을 분석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유기 장소로 압축한 거예요. 그 산을. 그래서 형사님들이 그 야산을 뒤지면서 시신 찾기에 박차를 가기 시작합니다. 네. 강력팀 전원은 물론이고 강화 일대 있는 형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때 당시에. 그래서 일렬로 쭉 서서 탐침봉을 들고 네. 그 바닥 찌르면서 산을 오른 거죠. 네. 근데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올랐는데 시신이 안 나오더라고요. 게다가 또 그때가 8월 초입니다. 아유.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얼마나 더운 덥겠습니까? 날씨야. 후배 형사 한 명이 혼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. 여름이 근데- 힘드니까. 네. 근데 그 바로 옆에서 한 곳에 유난히 파리가 꼬여 있더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요만한 돌을 집어서 던지면 날아가고 또 던지면 또 날아가고 그 다시 또 모이고.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가 이상하니까 여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길래 거길 파봤죠. 그랬더니 거기서 시신이 딱 나왔어요. 거기서 시신이 딱 나왔어요. 돌아가신 분이 부른 거지. 그러니까요. 나 여기 있다 알려준 거야. 맞아, 맞아. 이제 그곳에 그 파리가 그렇게 꼬였던 이유가 예.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엄청 깊이 파서 묻는다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CCTV 상으로 이제 김 씨가 나가고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상 따지면은 그게 딱 그렇지. 그 정도의 방법으로 그 정도의 거리로 딱 묻는 그 장소가 딱 맞더라고요. 그러면 매장돼 있던 시신은 정 씨가 맞았나요? 그때 그 날이 너무 덥고 네.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시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부패가 됐어요. 아우. 예. 근데 이제 정 씨가 평상시에 그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발굴한 시신의 손가락에 그 결혼 반지가 딱 끼워져 있더라고요. 이 정 씨의 사망 원인도 결국 밝힐 수 있었나요? 국가대에 다행히 사인이 나왔어요.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. 그 가격당한 흔적이 뒤통수에서 나온 겁니다. 네, 그래서 네. 이거는 정 씨가 맞고 타살이다. 저희가 단정을 짓게 됐죠. 그러니까 이제 슬리퍼에서 나온 혈흔 그리고 유류품에서 나온 지문 김 씨가 들른 곳에서 정 씨의 시신까지 나왔죠. 모든 증거가 지금 이미 김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수갑 채워야죠. 네. 체포해야지. 검거를 해야죠, 검거. 김 씨 집 앞에 가서 김 씨 나와요 그랬죠. 그랬더니 나오면서 왜 또 오고 그러냐 구시렁구시렁 되면서 담배를 태우더라고요. 어머. 네. 그래서 담배 다 태우고 기다렸다가 살인 및 사체 유기 피해자로 긴급 체포하면서 미란다우치 고지하고 수갑 채웠습니다.
인천 강화경찰서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62살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그 조사하는 내내 자기는 절대 안 죽였다면서 완전 무대뽀로 나오더라니까요. 네. 아, 내가 나이 63 먹고 그 젊은 애를 왜 죽이겠냐. 아, 이러면서 계속 우기고. 그렇게까지 입을 안 열면 뭐가 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썼죠. 일단 김 씨가 주장하는 얘기를 전혀 추궁 안 하고 다 들어줬어요. 오. 네. 그날 뭐 했어요 물어보면 그냥 집에 있었다. 밖에 일체 나간 적 없다. 그러면 아까 CCTV에 나온 게 밖에 나간 게 찍혔잖아요. 트럭 몰고 나간 게. 그래서 이제 그때 CCTV를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이때 밖에 나가시던데요? 이런 식으로 해요. 그러면 또 자백을 하든가요? 아, 그때 잠깐 담배 사러 나갔다. 뭐 이런 식으로. 또 빠져나가는. 그건 내가 깜빡했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변명을 거죠. 계속 늘어놓게 되는 거죠. 너무 뻔뻔하다. 만나본 범인 중에는 정말 최고의 무대뽀였어요. 이놈은 진짜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김 씨 옆에서 계속 감시를 했어요. 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양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수양 엄마요? 같이 동행을 했죠. 그랬더니 웬 점집을 가더라고요. 네? 그 점집 창문으로 정신 물건 버린 데가 거기서 뻔히 보이는 데였어요. 형사들이 거기를 수색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갔던 거였어요. 진짜 아주 주도 면밀하기까지 하네요.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. 아주. 진짜. 결국 끝까지 김 씨는 입을 열지 않았고요. 포기하지 않은 형사님들은 혹시라도 뭐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, 내가 또 놓친 건 없을까 싶어서 김 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팀장님한테 권유를 했죠.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. 이제 그 집을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제대로 된 주택이 아니고 컨테이너 가건물로 돼 있어요. 아, 가건물. 그리고 거기 이제 방으로 쓰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출입문 손잡이 그 틈새에서 제가 볼 때는 혈흔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그게. 어머. 그게 그날 마침 또 햇빛이 일조량이 너무 좋았고 각도상으로 딱 그게 눈에 띈 거예요. 어머. 그래서 이거다. 이거가 맞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채취를 했죠. 아, 저기서 어디에? 저걸 본 거예요. 저걸. 이 스티로폼 그거 거기에 문에 묻었구나. 그냥 그쵸. 그 방풍 때문에 달아놓은 스티로폼에 저렇게 묻어놨네요. 야, 저거는 저거를 발견하셨을 때 진짜 짜릿하셨을 것 같아요. 또 희열이 솟더라고요. 막 아 진짜. 이걸로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. 그 혈흔의 DNA를 확인했더니 했더니 피해자 정씨 혈흔인 거예요. 정씨. 김 씨의 집에서 나온 거잖아요. 네. 거기서 맞았다는 소리죠. 범행 현장이래, 범행 현장. 그 완전히 범행 현장이네요, 진짜로. 네, 이거 끝난 거죠. 경찰의 수사의 발전과 형사님들의 끈질긴 집념은 결국 이길 수 없는 법이죠. 결국 김 씨는요,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.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.